정상인이 정신병자 있는데 가면은 똑같이 쉽게 말해서 정신병자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럼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은 정신병자를 만들어요. 지나보시면 알아요. 김정은이는 트럼프한테 얻어낼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윤 대통령은 많은 거를 얻어낼 수 있는 궁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윤 대통령과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궁합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아주 희망을 가져도 돼요. 전화해보게 될 거예요. 어제도 쉽게 말해서 트럼프 되자마자 사실 윤 대통령이 어떤 힘을 갖고 초반에 통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드가 잘 맞는 것 같다. 근데 맞아요. 저 코드 잘 맞아요. 아마 윤 대통령한테는 엄청난 전화해보게 될 거예요. 통화만 잠깐 했지만 만나보면 틀려져요. 만나보면 윤 대통령은 쉽게 말해서 반대예요. 사주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궁합이라는 건 정반대 있는 궁합이 제일 좋은 거예요. 윤 대통령 사주는 땅이 되게 작아요. 근데 쉽게 말해서 위에 서리가 잔뜩 앉아있고 물이 꽁꽁 얼어있어요. 사실 어제 윤 대통령한테는 별로 좋은 날은 아니었어요. 정말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날이었어요. 그래도 쉽게 말해서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어제 물 들어오는 날이었거든요, 사실. 이 정신병자 같은 이 패널들이 나와갖고 제가 듣기에는 제가 듣고 싶은 얘기,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거하고 똑같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투표를 잘했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빚을 쉽게 말해서 1000조, 우리나라 빚이가 한 600조 정도 됐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건국 이래로 쭉 빚져온 거예요. 근데 문재인이 이 사람 하나 들어와서 400조가 늘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그 쉽게 하면 잘 나가는 원전 폐쇄를 시키고 전기세가 올라가고 제가 제일 핵심적으로 드는 건 뭐냐면 2년 6개월 동안 그 엉망이 된 나라를 지금 어느 정도 정상화 시키는까지 됐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한 얘기가 딱 있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좀 국민들 삶을 좀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내겠다.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년부터가 이제 화가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대도 돼요. 제가 예언할게요. 내년에 가스 시추돼요. 뻥 터져요. 한마디로 석유 보유국이 되는 거예요. 기대하셔도 될 거예요. 내년엔 대통령 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 대표하고 항상 한 대표한테 하는 얘기, 거리를 두지 마라. 절대 적이 되지 마라. 같이 가야 돼. 같이 안 가면 사실 한 대표의 미래가 없어요. 같이 가야 돼. 물론 지금 한 대표님 쉽게 말해서 전략은 뭐냐면 중도 표심을 잡는 거예요. 중도. 그게 아마 암암 중에 윤 대통령하고 얘기가 돼 있을 거예요. 나는 보수 쪽으로 잡을 테니까 너는 중도 쪽에 신경을 써라. 이렇게. 묵시적으로 아마 지금 다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보수 갖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쉽게 말해서 이 좌파하고 보수하고 40대 40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중도 20%, 선거에 관심 없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 20%야. 그럼 이 20%를 잡는 사람이 대권을 잡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제 윤 대통령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또 좌파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 힘들겠다. 이 좌파 패널들은요, 이 정말 내가 몇 번 들어봤어요. 다른 얘기를 다 하다가 끝에 몇 마디, 예를 들어서 대본 없이 하는 거니까 조금 나쁜 그 하나만 가지고 또 악마시켜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한마디로 정신병이에요, 그거는. 정신병자들 같아. 내가 그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쭉 몇 번 들어봤는데 정말 정신병자 같아.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마 우리나라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일부 정신병자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선동을 해갖고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드는 거야. 잠이 안 오더라. 화가 나가지고. 저렇게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90도로 사과를 하고. 근데 뭐 구체적인 뭐가 없대. 아니 근데 가짜뉴스, 이 지금 언론이나 이런 떠도는 얘기에서 가짜뉴스가 많고 쉽게 말해서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까지 다 사과하라 이 소리예요? 웃기잖아. 너 정신병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물론 다 알아들었어요. 저는 물론 이 정치 쪽으로 공직에만 쭉 있었지 이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맞아요, 순진한 거야. 윤 대통령도 순진했어요. 김건희 여사는 또 순진했고, 이 정치판에 진짜 정신병자들, 이 산전수전 완전히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들, 윤 대통령의 약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김건희 여사 보고 그냥 뭐 도둑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동네에서 저 여자 도둑이다 2년 6개월 해보세요. 진짜 도둑이 되는 거야. 근데 도둑인지 안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고 나서 조그만 일이 하나 사건이 터지면 그거 막 눈덩이처럼 막 굴려가지고 뭐 탄핵이다 뭐다, 이게 정신병자들. 그걸 자세히 모르는 국민들은 윤 대통령 말이 맞아요. 도이치모터스는 윤 대통령
결혼 전 일이고 그거를 문재인 쉽게 말해서 제가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하도 답답해서 문재인 정권 그 다 겪어봤잖아요. 그 이성윤이니 그 문재인의 그 검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윤 대통령 직무정지 시키고 진짜 2년 동안 그냥 압수수색하고 뭐 그냥 탈탈탈탈 털은 거예요. 응? 근데도 기소를 못했어. 그리고 나서 요번에 검찰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현석이 검찰총리 할 때 조사해서 그 다음에 넘어와서 불기소 처리한 거예요. 근데 이 정신병자들은 법도 잘 몰라. 한번 예를 들어서 이 검찰청에서 불기소가 내리면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일사부재리라는 게 있어요. 일사부재리. 한 번 기소가 안 된 거는 다시 쉽게 말해서 기소할 수 없다. 한 번 재판받은 건 재판 판결된 거는 다시 재판할 수가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도 모르는 이런. 그러면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윤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왜 대국민 연설 안? 저도 딱 들었어요. 저 같아도 안 가요. 왜? 정신병자들 앉아있는데 거길 왜 가냐고. 정상인이 정신병자 있는데 가면은 똑같이 쉽게 말해서 정신병자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럼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은 정신병자를 만들어. 또 이제 좀 말이 좀 딴 데로 새갔는데 너무 쉽게 말해서 제가 중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저 정신병자들한테는 쉽게 말해서 처음에도 제가 댓글을 사실 저는 뭐 정치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댓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또 댓글 볼 시간도 없고. 근데 열어놨어. 그랬더니 이 좌파 이 정신병자들이 그냥 들어와갖고 어쩌다 한번 보면 기분이 확 상해. 그러니까 아무리 쉽게 말해서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 생각이 틀려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 제가 제일 뼈 아픈 거는 뭐냐면 좌파는 그런 데가 쳐요. 그치 뭐 나중에는 이 정신병자 얘기를 듣고 보수까지 나를 막 이렇게 댓글 올리더라고. 그래서 이럴 때는 상대하지 말아야겠다. 약간 댓글 제가 타단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문자가 오시더라고 또. 그리고 가끔 이제 후원금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후원금 받으면 또 어떻게 후원금 썼다 하는 그 어떤 세무서 이렇게 그런 것도 귀찮아요. 사실 제가 후원금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댓글로 해서 정치평론처럼 뭐 후원금 받으려고 댓글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방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화가 나요. 너무 나라가 한마디로 범죄자가 검사를 탄핵을 시킨다는 그거에 한마디로 정신병자가 정상인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 근데 한 대표 말 안 듣는 시키면 한 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친한계 사실 저는 친한계나 친윤계 없다고 봐요. 사실 저는 솔직히 국회의원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국민의힘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쉽게 말해서 이 문재인 시대 때 5분의 1의 사회주의를 경험했어요. 이 좌파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저 후원금 필요 없어요. 사실 전 부담스럽고 절대 그런 후원금은 보내지 마시고요. 하여튼 제 방송 보고 그냥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방송을 하고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정신병자들한테는 도저히 먹히지가 않아요. 딱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딱 사고가. 어떻게든지 정쟁, 어떻게 하면 가짜뉴스, 어떻게 하면 선동질, 어떻게 하면 배지 한번 달아서 호의호식. 아니 국민 세금을 주는데 세비는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재명이 쉽게 말해서 따까리 호의무사하라고 세금 주는 거예요. 민생은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 오로지 그냥 방탄. 경호원들이 한마디로 가장 큰 정신병자가 있는데 그 나머지 쉽게 말해서 애들이 같이 정신병동에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 국민들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한테 선동질하고 방송에 나와서 말을 묘하게 빗고 요만큼이라도 말꼬리 잡아가지고 그거를 막 그냥 이상 꽉 비틀어서 얘기하고 모르는 사람은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어제 미래를 생각해. 이 정도 우리가 나이가 되면요. 저하고 윤 대통령하고 몇 살 차이 안 나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항상 후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나라를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신병자들, 범죄자가 쉽게 말해서 법치를 딱 깨버리고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땅이 쉽게 말해 작은데 위에 서리가 앉아있고 눈이 얼어 있어요. 그러면 햇볕이 없는 사주예요. 이 햇볕이 없다, 햇볕이. 그럼 이 언 땅에서 이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어지 무조건 햇볕이 들어와야 돼. 또 나무가 들어와서 불을 살려줘야 돼. 또 땅도 필요하고. 워낙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이 땅이 본인인 거예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화가 엄마 문서 홍부예요. 그 다음에 이 물이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에 해당한다. 전형적인 신약사주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오면 다 얼어버리잖아. 불도 꺼지고. 그래서 결혼을 50대에 한 거예요. 여자를 별로 좋아하는 사주가 아니에요. 또 여자가 별로 필요가 없고. 근데 김건희 여사가 땅이 좀 넓으니까 궁합이 좋아서 또 인연이 돼서 만난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햇볕이나 쉽게 말해서 이 땅이 많은 사람이나 나무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80%가 화토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화토가 80%나 돼요. 그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만나기만 해도 10%가 좋아지고 손잡으면 20%가 좋아지는 거예요. 만나면 완전히 바뀌어요. 코드가 기가 막히게 많아요. 아마 윤 대통령도 어제 통화하면서 딱 느꼈을 거예요. 트럼프 괜찮네? 또 트럼프도 윤 대통령 뭐야? 나하고 코드가 잘 맞네? 아마 만나게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윤 대통령한테 전화위복이 되고 우리나라한테도 전화위복이 돼요. 물론 방위비는 이제 뭐 자기가 공약을 내세운 거니까 한해 신용을 하겠지. 근데 이 국가 간의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방위비가 협정이 끝났어 지금. 그럼 이제 그거 갖고 협정을 어기진 않을 거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어리석진 않아요. 뭐 다른 걸로 이제 욕을 할 거라고. 예를 들어서 뭐 BNB 한번 띄우는데 얼마 드니까 그것 좀 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거 해주면 돼요. 그만큼 주는 만큼. 또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원자력 재처리해서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끔. 우리나라가요. 쉽게 말해서 어떤 기술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3개월이면 핵무기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떤 원자력 협정 그거 벗어나기만 하면 3개월이면 우리나라 원자폭탄 만들 수 있어요. 못하는 것뿐이지. 그만 풀어주면 돼요. 코드가 잘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선거 때야 뭐 김정은이하고 뭐 편지도 주고받고 뭐 한다. 그건 어쨌든 선거 위세예요. 그리고 사실 트럼프는 김정은이 되게 잘 다뤄요. 김정은이 얼굴 뻘개져 갖고 그때 회담할 때 보세요. 마지막 때 뭐 완전히 트럼프의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얼굴 씨뻘개져 갖고 나갔잖아요. 트럼프한테 당했다 이렇게. 하나도 얻어낸 게 없단 말이에요. 지나보시면 알아요. 김정은이는 트럼프한테 얻어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윤 대통령은 많은 거를 얻어낼 수 있는 궁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조금 여유가 계시는 분들은 달러를 사놓는 것도 좀 괜찮아요. 내년 6월까지는 아마 괜찮을 거예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쉽게 말해서 좌파가 아무리 댓글 올리고 나쁜 얘기를 해도 저 기분 안 나빠요. 근데 같은 당이나 같은 보수 쪽에서 안 좋은 댓글 올리면 진짜 아프더라고요. 제가 김종혁 이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실 궁합적으로는 한 대표한테도 전혀 궁합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윤 대통령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 같아. 지금 최고위원은 됐지만은 제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좌파 패널 듣고 정신병자, 저거 정신병자라 그냥 기분만 나빴어. 근데 이 사람은 그 좌파 패널 얘기한 거를 묘하게 꽈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더라 이 말이에요.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쉽게 말하면 한 대표도 오늘 다 생각했을 거예요. 윤 대통령이 내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뭐 5개를 다 받아들여서 이제 실행만 하면 된다. 실행만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갔는데 엉뚱하게 다 자제를 시켰어요. 친윤 쪽도 자제를 시키고 제 말대로 친윤 쪽 자제를 시키고 친한 쪽도 한 대표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 근데 툭 튀어나와서 그런 얘기 하는데 확 돌겠더라고 정말.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금도라는 게 있어요. 금도. 아무리 중도 쪽에 생각을 하더라도 이 금도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자꾸 넘어가는 것 같아. 자기 정치라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바탕이 내가 왜 떨어졌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 자기가 운이 나빠서 떨어진 건데 그걸 윤 대통령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만 요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또 다음 또 예약 손님이 있으니까 사실 풀어보기 싫어서 몇 번 제가 뽑아놨다가 안 풀어봤어요. 왜냐면 그래도 보수인데 보수 쪽에 있는 국회의원을 제가 얘기하기 싫어서 제가 몇 번 하려다 말았는데 잠깐 풀어드릴게요. 이 사주는 사실은 이 괴강이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있고 남을 이렇게 제압하는 힘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이 술토라는 거는 큰 한마디로 암석 속에 이 경금이라는 건 금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임수 피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욱하는 성격이 있고 다혈질이고 막 질러버리고 한 번 싫으면 끝까지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이 사주에서는 뭐가 없냐면 화가 없어요. 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무만 있어. 땔감만 이렇게. 그럼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화가 들어와야지 좋은데 윤 대통령은 비가 와. 아까 조금 풀었지만 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불이 꺼지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이 암석, 이 금이 본인인 거예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고. 이 암석이 엄마 문서 공부. 이 비 오는 얘가 사업체. 질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 화가 이 용광로가 있어야 얘를 녹일 거 아니야. 이 용광로가 관운에 해당하는 거야. 자식이고 명예고 직업이고. 그럼 이 용광로가 엄청 필요한 거야. 관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이면서도 국회의원이 너무 되고 싶었는데 윤 대통령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바탕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운은 되게 좋게 살았어요. 37부터 계속 나무가 이렇게 들어왔었고 57세에는 또 불이 들어왔었고, 근데 요 시기가 뭐냐면 이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토가 이거는 술토인데 이 술토라는 건 가을의 땅이에요. 근데 이 토는 봄의 땅이야. 정반대. 역학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진술충, 상충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럼 이 토가 이만큼 들어와서 무너져 내린 거야. 그러니까 불이 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운으로 지금 쉽게 하면 자기가 모든 면의 능력이나 이런 건 다 되는데 윤 대통령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자기 운이 나빠서 떨어진 거예요. 사실 같은 당에서 같은 보수에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비판할 때는 되게 뼈저리고 아픈 거예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오늘 제가 볼 때는 이제 명태균이가 어제 또 사과문을 올렸더라고요. 명태균 문제는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정리가 될 거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요. 더 이상 뭐 녹취나 이런 게 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숨어있는 좌파 여자 있죠. 걔도 아마 뭐 2천만 원인가 뭐 명태균한테 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좌파들이 하는 짓들이 다 그래요. 어떤 몰래 녹취를 해서 그 녹취로 협박을 해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그러고, 또 운전기사는 쉽게 말해서 비례대표를 달라고 그러질 않나. 물론 뭐 미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가 뭐 누군가가 자기 보고 미륵이라고 그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 제가 추정해서 보는데요. 역학 공부 이만큼 한 것 같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고 명리학을 조금 공부해서 몇 가지는 맞출 수 있었겠죠. 미륵은 무슨, 자기 앞일도 모르는 게 무슨 미륵이에요. 검찰 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깜빵갈 자기 운명도 모르면서 무슨 미륵이냐고. 이 명리학을 알면요, 여러분들이 이러죠. 중도 자기 머리 못 깎고. 이 명리학은 자기 사주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생년월일하고 지금 말 시만 알면은 뭐 내 사주 정확하게 저는 내일 무슨 일이 있지, 내일 얼마 벌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얕은 지식 가지고 순진한 사람 조언한 윤 대통령 말이 맞아요. 제가 그건 다 알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지나왔으니까 알잖아요. 검찰총장 할 때 여론조사 했어. 윤 대통령이 올라갔어요. 윤 대통령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때 기억해요. 아, 제발 좀 나 여론조사에 넣지 말라. 찾아보세요. 있어요. 제발 좀 나 여론조사에 끼어들지 말라. 그렇게 한 게 사실 윤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윤 대통령은 여론이 너무 좋아서 제발 좀 문재인이나 이 쓰레기들 좀 처분해달라고. 그래서 보수에서 완전히 검찰총장을 좋은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옛날 지금 친이계 정진석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몇 명 모여서 제발 좀 우리 대통령 후보가 돼달라.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여론 조작, 검찰 공직에 30년 이상 한 사람이 무슨 여론 조작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정신병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슬퍼요. 굉장히 이렇게 제가 어제 그 좌파 패널들 얘기하는 거 보고 참 우리나라가 어쩜 이렇게 됐을까? 이 정신병자들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저도 오늘 내복 입었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뭐 제 방송을 좀 시원하게 들으셨다 그러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데 하여튼 좀 방송 보시고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면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요. 제 방송은 가끔 너무 빨리 내려가는 경향이 있대요. 보려고 그러면 없어졌다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준철학관이나 네이버 들어가셔서 준철학관 치시면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했던 게 뭐 트럼프 몇 년 전에 했던 것도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 제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도 확인 좀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 생각하시고 건강하세요.